안녕하세요. 토토방방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월드컵 예선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모리아스 감독이 이끄는 3-4-3 전형을 통해 최근 빠른 템포와 전방의 날카로운 침투 플레이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윙포워드 쿠보 타케우사와 미토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는 일본 공격 전술의 핵심이다. 쿠보는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인 그리고 간결한 2대1 패스 연계에 능해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결정적인 공간을 파고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토마 역시 좌측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로 페널티박스 근처까지 공을 운반하며 일본은 이러한 양쪽 날개 침투 중심의 전술 구조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왔다. 중앙에서는 미나미노가 세컨 라인에서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며 공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중원과 수비라인 간격 조절도 뛰어난 편이다. 이어서 사우디는 르나르 감독의 4-4-2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알 브리칸과 알 도사리 등 테크니컬한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쪽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이 종종 벌어지며 실점 위기를 자초하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 무사브 알주아이르가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긴 하나 일본의 높은 라인과 빠른 볼 전환 앞에서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우디가 좌우 수비 간격을 좁히지 못할 경우 쿠보와 미토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하프스페이스 침투 전술을 완성도 높게 구사하고 있으며 쿠보 타케우사의 경기 감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 사우디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자주 노출하고 있어 일본의 공간 침투 플레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술 구조다. 전체적인 조직력, 속도, 공격 루트 완성도에서 일본이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 경기와 같은 안정적인 환경까지 고려하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대 요르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홍명보 감독 체제 아래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손흥민과 황희찬, 이재성 등 다수의 유럽파를 앞세운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직전 오만전에서 무승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 전력에 대한 분석 부재와 전술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알리 알 부사이디의 왼발을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수비 조직이 무너졌고 실점 상황은 감독의 정보 수집 부족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에이스 이강인이 부상 여파로 100%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라 공격 전개 시 창의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그리고 백승호와 정승현까지 소집 해제된 최악의 상황이다. 이어서 요르단은 셀라비 감독 체제에서 3-4-3 포메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FC 서울 소속 야자 날 라이마트가 중심을 잡는 수비 라인이 매우 견고한 모습이다. 또한 무사 알 타마리는 프랑스 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움직임과 중거리 슈팅 능력을 통해 최근 A매치에서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요르단은 전방 압박보다 중원 압축과 라인 간격 유지에 집중하면서 역습 루트에서 매우 효율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이 앞서지만 현재 전술적인 짜임새와 조직력 그리고 상대 전력 분석에 기반한 준비도는 요르단이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드러난 전술적 허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상대를 얕잡아보는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요르단은 수비 조직력과 공격 전환의 완성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사 알타마리를 필두로 한 전방 압박은 한국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의 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술적 준비도와 경기력 흐름 측면에서 요르단의 우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매치업이다. 요르단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픽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대 호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이반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웨이스하오와 쉬하오양을 중심으로 중원에서의 점유율 확보와 간결한 패스 전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핵심 윙포워드
린 양밍이 퇴장으로 징계를 받아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되면서 전방의 돌파 옵션이 사실상 반토막난 상황이다. 린 양밍은 단순한 윙어가 아닌 돌파와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수행했던 선수라 이번 결장은 전술 구조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호주는 포포비치 감독의 3-4-3 전형 아래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을 앞세운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직전 인도네시아전에서는 아담 타가트, 벨루필레이, 보일이 고른 득점을 기록하며 5대1 대승을 거뒀고 경기력 또한 매우 안정적이었다. 특히 윙백 라인의 오버래핑과 이선의 연계 전개는 현 시점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포포비치 감독은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 압살을 병행하는 전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국의 수비 라인을 전반부터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수비 전환이 느리고 측면 커버에 약점을 보이는 중국 수비진은 호주의 빠른 이선 공격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중국은 린 양밍의 결장으로 인해 측면에서의 탈압박 루트가 차단된 상태라 수비 부담까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핵심 윙포워드 린 양밍의 결장으로 인해 전술적으로 크나큰 공백이 발생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수비 부담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호주는 직전 경기에서 5득점을 폭발시키며 공격진 전체의 컨디션이 올라온 상황이고 감독 특유의 압박 중심 전술이 중국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흐름이다. 호주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키르기스스탄 대 카타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한계를 노출 중이다. 직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슈팅 단 한 개에 그치며 패배를 당했고 수비의 핵심 다치에프의 퇴장으로 인한 결장까지 겹쳤다. 카타르와의 직전 맞대결에서도 패배를 기록하며 총 30개의 슈팅을 허용하는 등 전방 압박과 수비 조직력 모두 무너진 바 있다. 아타바예프와 아부두라흐마노프의 중원은 전개력에서 의문이 많고 측면 수비는 수적 열세로 쉽게 흔들린다. 다치에프의 부재는 좌우 밸런스를 크게 약화시킬 요소다. 이어서 카타르는 북한전 대승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아피프, 알라위, 알가네히의 삼각 편대는 빠른 침투와 연계에서 여전히 위력적이며 더블 볼란치 마샤알과 파티, 조합도 안정적인 점유율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살만, 미겔, 멘데스가 제공권에서는 안정적이나 세컨볼 대응 및 라인 복구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원정 6경기 무승이라는 리스크는 있지만 이번 경기 상대가 워낙 전력 열세라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전망이다. 카타르가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키르기스스탄의 측면 수비 불안과 낮은 전개 효율, 결정력 부족이 여전한 가운데 카타르의 속도 중심 공격 전개가 그대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키르기스스탄의 득점 가능성은 낮고 카타르의 멀티 득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구조다. 카타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도네시아 대 바레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최근 흐름은 수비 붕괴와 공격 침묵의 반복이다. 호주 원정 대패, 스즈키컵에서 라오스와 무승부, 베트남, 필리핀, 호주전 연패 등 경기력 저하가 뚜렷하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은 3점에 가까우며 후방 조직력의 기초가 무너진 상태다. 아막과 리드호, 이드제스의 수비 조합은 공수 전환 시 간격 조절에 실패하고 빌드업은 산발적이다. 마르셀리노의 개인 능력 외에는 뚜렷한 전개 루트가 없으며 파티나마, 로메니의 부진도 공격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탈압박과 세컨드볼 대처 능력이 낮고 상대 전방 압박에 쉽게 무너진다. 이어서 바레인은 조직력이 뛰어난 팀으로 최근 일본전을 제외하면 걸프컵 4경기 2승 2패로 중동 상위권 팀들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다. 마르훈과 알 아스와드, 마단의 중원 조합은 강한 압박과 균형 잡힌 전개를 기반으로 하며 알 아스와드는 공수 연결의 핵심이다. 공격에서는 마르훈의 중거리와 압둘자바레의 결정력이 존재감을 드러낸다. 수비는 바케르 에마뉴엘을 중심으로 안정적이며 상대 압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알 로마이히, 알 하름 등 벤치 자원의 기용 폭도 넓고 후반 운영 능력이 좋다. 인도네시아처럼 기복이 심한 팀에게는 강한 압박과 짜임새 있는 전개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비 안정감과 전개 패턴 모두 불안한 상태이며 중원의 마르셀리노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바레인은 경험 많은 자원과 탄탄한 수비 라인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며 후반전에 더욱 강한 면모를 보인다. 초반 탐색전 이후 후반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고 바레인의 멀티 득점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다. 바레인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란 대 우즈벡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은 홈 구장에서의 절대적인 강세를 자랑한다. 최근 11경기 무패, 홈 15경기에서는 13승 1무 1패로 안정감 있는 흐름을 유지 중이다. 수비진은 하르다니, 카나아니, 칼릴자데, 모하마디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중원은 체시미와 고도스가 중심을 잡는다. 공격진은 자한바크시, 가에디, 모에비가 아즈문을 보조하며 직선적인 침투와 전방 압박 중심의 전술을 펼친다. 특히 고도스의 키패스 능력은 빌드업 핵심이며 전체적인 공수 조직력과 집중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어서 우즈벡은 최근 3경기 무패 흐름이나 공격력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키르기스스탄전 승리도 상대 퇴장 덕이 컸고 최근 6경기서 5득점에 불과하다. 수비는 아슈르마토프, 쿠사노프, 압둘라에프가 3백을 이루고 사이피에프와 알리조노프가 윙백으로 나선다. 중원은 카흐마로베코프, 슈크로프, 전방은 쇼무로도프를 중심으로 한다. 쇼무로도프는 고립되는 빈도가 높고 이선 연계와 침투가 원활하지 못하다. 세트피스 의존도가 크며 전방에서의 창의성 부족이 전반적인 득점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홈에서 강하고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확실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쇼무로도프의 고립, 이선 창의성 부족이 우즈베키스탄의 전술적인 한계로 작용하며 이란의 멀티 득점 가능성도 존재한다. 점유율과 빅찬스 생산에서도 이란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이란 승리를 추천합니다.